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건강을 위해 신경 써서 먹고 있는데, 왜 무릎은 점점 더 아파질까? 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제는 손잡이를 먼저 찾게 될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오히려 관절을 더 빨리 닳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는 통증이 생긴 뒤에 이야기만 합니다. 약을 어떻게 먹고 주사를 언제 맞고 통증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전입니다. 통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 우리 식탁 위에서 이미 관절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릎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걷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분들,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하나의 생활 습관만 바꿔도 관절 노화의 속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작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아주 얇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골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약 2mm에서 3mm 정도입니다. 동전 한 개보다도 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을 때마다 이 얇은 연골 위에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그 압력은 7배까지 올라갑니다. 쪼그려 앉으면 8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얇은 구조물이 매일 수천 번의 압력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자동으로 영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눌렸다가 펴지면서 관절액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은 줄어들고 수분은 부족해지고 염증은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연골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연구를 분석해 보면 관절 건강은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째, 재료가 충분한가? 둘째, 염증이 조절되는가? 셋째, 파괴를 막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맞춰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관절을 살리는 10가지 식품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흔해서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부는 가장 효율적인 식물성 칼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 크기 한 조각에 하루 필요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콜라겐이 연골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이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두부는 바로 그 재료를 공급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두부는 뼈를 세우고 재료를 공급하고 염증까지 낮추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절 통증의 가장 큰 원인,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성분,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멸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아침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생선은 뼈째 먹습니다. 즉 칼슘까지 함께 공급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완벽한 관절 영양 조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강황과 검은 후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황 속 커큐민은 항염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 이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수준입니다. 강황을 드실 때 후추 한 꼬집만 더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 속도가 떨어지고 연골은 더 쉽게 손상됩니다. 빨간 파프리카 한 개에는 오렌지보다 2~3배 많은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분자 크기가 작은 콜라겐이 흡수율이 더 높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관절 조직에서 콜라겐 펩타이드가 확인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산딸기와 복분자입니다. 이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성분은 연골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렌틸콩입니다. 이 식품의 핵심은 아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은 세포 재생과 관련된 여러 효소의 작용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통해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 끓인 뼈 육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젤라틴이 콜라겐의 정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글라이신과 프롤린은 연골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녹색 잎채소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칼슘 대사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관절 움직임이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소량이 중요합니다. 이제 식품 외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골은 수분 상태에 따라 기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루 2리터 내외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준비 운동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몇 분간 관절을 풀어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연골 손상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세 가지입니다. 재료를 넣고, 염증을 낮추고, 파괴를 막는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루 만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반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아침이 조금 덜 아프고 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미루시겠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2번이라고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서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